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졌지만 잘 싸웠죠.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성과고 모처럼 또 국민들을 감동시키면서 드라마를 연출했는데요. 고생한 선수들에게 그만큼의 상금도 지급돼야겠죠. 국제축구연맹 FIFA의 월드컵 상금 규정에 따라서 16강 진출 상금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월드컵 출전했을 경우에 받는 상금들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서 최고의 발명품을 발표하는데요. 그동안 100개를 선정해서 발표하다가 올해는 그 개수를 200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중에서, 이 많은 발명품 중에서 특별히 더 새롭고 눈에 띄는 제품들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월드컵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우리 대표팀, 상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상금을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해서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남자 이종훈입니다. 예, 16강 상금이 네. 1,300만 달러. 네. 뭐 대표팀이 해낸 결과에 대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기입니다만, 저의 기대보다는 조금 이거 생각보다 많긴 많네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생각보다 많아요? 뭐 그냥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사실 지난 4년 예. 전인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비해서 총 상금이 지금 22% 정도 증가한 상태거든요. FIFA의 그 월드컵 상금은 사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부터 상금 제도가 등장해서 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매년 올라요? 네, 매년이라기보다는 4년 매 4년 대회마다 매 대회마다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증가하는 추세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FIFA에 들어오는 TV 중계권료 수입 그리고 스폰서 수입이 더 늘어나기 있으니까. 때문에, 사실 이 FIFA의 월드컵 상금 제도는 FIF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1982년부터거든요. 예.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는 사실은 FIFA가 뭐 우승 트로피를 주고 말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70년대 이후부터 TV 중계권료 수입 그리고 스폰서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74년을 기점으로 해서 FIFA에 이제 코카콜라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또 TV 중계권료 수입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유럽 쪽에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야, 돈은 거의 우리 쪽에서 내는데 왜 월드컵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지급하냐. 그때 이제 아벨란제 회장의 공약이 예. 아프리카에 대한 축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FIFA가 월드컵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많은 부분을 아프리카 쪽으로 보냈어요.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축구 클럽들이랑 유럽 각국의 이제 축구 협회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나온 제도가 1982년부터 상금 제도. 성적에 따라서 나눠주겠다. 네. 그럼 그거는 상금이 얼마인지는 대회 직전에 발표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대회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게, 보통은 이제 대회가 있는 연도면 발표가 돼요. 대회가 있는 연도가 되면 FIFA에서 이제 지난 4년간 FIFA로 들어온 돈에 대한 그 정산을 하고, 네. 회계 정산을 한 이후에 이제 그걸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대표팀은 경기는 다 끝났으니까 네. 얼마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 대표팀이 FIFA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요? 저는 사실 그냥 선수들이 얼마쯤 받는지. 선수들. 이게 이제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서는 FIFA로부터 16강 진출을 했으니까, 예. 16강 진출 상금 187억 원 더하기 참가비 준비금이거든요. 네. FIFA가 이제 본선에 진출한 32개 나라에 각각 준비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참가비, 기본 출연료. 네, 기본 출연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너스, 일종의 보너스, 본선 진출 보너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이걸 22억 원 정도 줘요. 합치면 그러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20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예. 우리 선수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엔트리에 총 26명의 선수가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26명의 선수 한 명당 1억 6천만 원씩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FIFA의 이 월드컵 상금 규정은 FIFA가 정하지만, 잠깐만요. 네. 200억이 더 넘게 들어왔는데 네. 저 계산 못하는 줄 아십니까? 26명이라면서요. 네.
근데 왜 1억 몇 천만 원이에요? 거의 뭐 한 반올림하면 10억 가까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끊고 그런 들어오신 거예요? 화가 나서. FIFA는 이 돈을 지급하지만 이 네. 돈을 각국 축구 협회에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선수들에게 포상금이나 보너스를 어떻게 나눠줄지는 각국 축구협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대한축구협회가 결정을 한 지난 5월에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예. 그 기준 발표에 따르면 26명의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 1인당 기본 포상금으로 2천만 원 주고 1승을 거두면 3천만 원을 더 주고 예. 무승부를 기록하면 또 1천만 원을 더 주고 음. 16강에 진출하면 1억을 더 주는 이게 포상금 기준을 만들었다. 지급 기준이었어요. 우리 대표팀이 우루과이에게 무승부 거뒀죠. 일단 기본 2천만 원에 1천만 원 더 생겼습니다. 예. 3천만 원 생겼고요. 포르투갈에게 승리했잖아요. 3천만 원 또 생겼죠.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조별리그 성적 1승 1무 1패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예. 여기서 16강 진출 1억 원. 그러니까 총 1억 6천만 원의 대략 한 그 정도 1인당 받는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8강 진출하면 포상금 2억이었거든요. 오늘 브라질전 패배로 우리 선수들은 2억 원의 포상금을 1인당 16강에만 가도 피파로부터는 한 200억 받는데 네. 1인당 한 1억 6천 주는 거는 좀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 느낌에 그건 각국 축구협회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는 돈은 그럼 축구협회가 그냥 가져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축구 사업에 사용하죠. 운영비? 본인들의 운영비도 있지만 사실 그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축구 발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업 비용으로 많이 알겠습니다. 사용합니다. 그 대표팀 체제비도 들었을 텐데 항공료, 숙박료 이런 네. 것도 그럼 그것도 대한축구협회가 낸 건가요? 아니요. 그 돈은 피파가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비금 22억 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음. 항공료 체제비가 또 별도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피파 같은 경우 본선 진출팀의 선수단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 50명에 대한 비즈니스 좌석 항공료를 전액 제공하고요. 비즈니스군요. 네. 예. 그다음 선수단 체제비로 첫 경기 5일 전부터 최종 경기일까지, 최종 머문 날까지 네. 1인당 85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0만 원씩 매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또 일종의 본선 진출을 위한 뭐 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참고로 다 사후정산입니다. 일단 자기 돈으로 쓰고 사후정산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먼저 결제를 하고 음. 그다음에 피파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축구협회가 쓰고 알겠습니다. 피파는 우리끼리 어떻게 나눠갔는지는 모르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상금은 주면 얼마나 줍니까? 16강 상금도 꽤 되는 것 같긴 한데 1,300만 달러가. 총 상금이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30억 원이에요. 예.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음. 총 상금이.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른 팀에게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씩 추가로 지급을 해줍니다. 준비금 더하기. 예. 그러니까 조별리그에 탈락해도 우리 돈으로 152억 원 정도는 생겨요. 월드컵에 나가기만 하면 네. 나가면 무조건 3경기는 해야 되니까. 조별리그 예. 3경기는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준비금 더하기 조별리그 3경기 돈으로 152억 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16강에 진출하면 우리 돈 187억 원이 지급되고요. 예. 그리고 16강 토너먼트부터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갈수록 이제 상금도 많아지는데 8강에 올라가면 우리 돈 245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4강에 오른 팀들은 네 팀을 순위별로 또 차등 예. 지급합니다. 4위 팀이 우리 돈 약 361억 원, 네. 3위 팀이 390억, 그리고 준우승한 팀이 432억 원을 받게 되고 네. 우승팀은 월드컵 트로피와 함께 우리 돈 600억 원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되고 참가비까지 합치면 한 620억 정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실력 이 돈도- 차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네, 이 돈도 사후정산입니다. 당연히. 네. 근데 딱 한 번 피파가 사전 정산을 해준 적이 있어요. 미리 상금 줬다고요? 네, 줘야 될 돈을 미리 준 적이 있어요. 언제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예. 독일 월드컵 당시 우리의 조별리그 첫 상대가 아프리카의 토고였거든요. 예. 근데 토고가 선수들이 조별리그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고 축구협회가 예. 선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당을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하고 계속 미루니까 예. 선수들이 그 돈 안 주면 우리 당장 내일 모레 시작하는 조별리그 안 나가. 그러니까 피파가 우리 협회에 연락해서 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알아서 해봐. 피파가 빨리 돈 주라 그랬는데 토고 축구협회에서 돈 없다 그러니까 입금은 토고 야, 축구 그럼 우리가 먼저 돈 줄게라고 음. 해서 선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피파가 지금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 상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총 상금들을 지급하지만 네. 월드컵이 끝나면 이 FIFA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축구 클럽 팀들, 정확히는 이번 월드컵에 소속 선수를 출전시켜준 클럽 팀들에게 또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사후정산할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선수 하나 보내준 팀한테도 네. 왜? 선수에게 막대한 연봉을 지급하는. 아 그런데도 월드컵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럽 혜택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요. 예. FIFA 같은 경우에 이 개막 2주 전부터 해당 선수가 월드컵 대회를 위해서 머문 최종일까지 선수 한 명당 하루 $10,000, 우리 돈 예. 1,300만 원을 클럽에 지급해야 됩니다. 월드컵 개막 2주 전부터 이제 보통 시작이 되는데 예. 지금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이 열렸던 그 오늘까지 총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한 명당 $300,000, 한 우리 돈 3억 9천만 원, 4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보상금으로 클럽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은 이 돈을 사후에 피파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토트넘은 또 오늘 그 8강에 올라간, 우리를 꺾고 8강에 올라간 히살리송도, 브라질의 히살리송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한 금액은 대회가 끝나봐야 알지만 이 제도에 의해서 한국 프로축구 구단, K리그 구단들도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예. 사실 뭐 K리그 같은 경우에 이번 월드컵에 이 전북현대가 네. 조규성, 백승호, 송민규, 김진수, 김문환, 송범근 같은 6명의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예. 그러면 16강까지 오늘 경기까지 지금 전북현대는 FIFA로부터 받게 될 돈이 23억 2,700만 원 정도 돼요. 아 이거는 훌륭한 선수를 보내줬건 좀 덜 훌륭한 선수를 엔트리로 보내줬건 나오면 똑같은 네, 똑같아요. $300,000씩 네. 주는군요. 심지어 예. 지금 그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 김천 상무 소속이잖아요. 예. 김천 상무가 이제 군인 신분 선수들이 모여 있잖아요. 아하. 여기가 이제 군인 팀이라고 해도 FIFA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 한 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FIFA가 우리나라 국방부에. 국방부에 줍니다. 애국자죠. 그러면 권창훈 나가서 상병 월급이 61만 원인데 30일간 상무가 선수 보내주고 월급의 623배를 이건 나가서 3경기만 뛰고 예선 탈락하든 네. 아니면 결승까지 올라가서 많은 경기를 뛰든 1인당 30만 불은 똑같은가 봅니다. 아니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선수가 체류한 기간이 있으니까 날짜별로. 결승까지 있으면 기간이 달라지. 하루에 1,3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길게 있으면 길게 더 많이 네. 준다. 참고로 이 제도 역시 예.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정말 큰 갈등을 겪으면서 생겨난 스포츠법 역사상 정말 한 획을 긋는 소송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아 이런 출전료도 어떤 사건이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피파가 이 돈을 안 줬어요. 2010년 남아공 때부터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유럽 축구 클럽들이 그 월드컵은 사실 우리 구단의 선수를 가지고 경기를 예. 하는 건데 돈은 각국 축구협회에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한테도 돈을 달라. 야, 이렇게 처음에 요구를 하기 시작. FIFA가 돈 별로 못 벌 때는 네, 그냥 하여튼 잘하고 오세요 하고 끝냈던 건데 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돈 달라 그러는 거죠. 나도 줘, 나도 줘. 독식은 안 된다. 네? 못 벌면 못 버는 건 좋은데 네. 벌고 나서 독식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피파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 대응했냐면 그거는 각국 협회랑 클럽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못 해줘. 대한축구협회에 줬으면 그쪽 네. 팀들이 알아서 좀 나눠 가지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피파 입장에는 뭐 절대 돈을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 유럽 축구 클럽들, 빅클럽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선수 안 내보내주면 니네가 월드컵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실 2000년대 초반에 2005년까지 클럽들이 유럽 빅클럽들이랑 각국 협회에서 이제 A매치 차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빚었어요. 특히나 유럽 클럽들의 입장은 이런 거였죠. A매치 출전하면서 다쳐서 오는 선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이 선수를 데리고 우승하려고 막대한 돈을 주고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고 막대한 주급을 주고 있는데 A매치 나가서 다쳐와서 경기 못 나간다. 이 손해를 누가 배상할 거냐.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말되죠. 예. 그때 이제 2005년에 벨기에 클럽 샤를로아 소속의 이 모로코 출신 압들 마지드 울머스라는 선수가 네.
이 2004년 11월에 열렸던 A 매치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결장합니다. A 매치는 국가대표팀끼리. 네, A 매치 국가대표 평가제 나간 거죠. 음. 근데 벨기에 클럽의 샤를로아 입장에서 보면 음. 울머스가 8개월 결정하면서 우승도 리그 우승도 놓치고 8개월 동안 꽁돈이 나가게 된 거고 예. 심지어 울머스의 수술비도 샤를로아 구단이 부담해야 됐던 거예요. 다쳐서 돌아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샤를로아 입장에서는 야, 이 돈을 피파 니네가 내라. 이 선수가 월드컵 나갔다가 부상당한 거예요? 아니요. A매치 평가전. 11월 A매치 평가전에서. 국가대표 평가전이면 평가전. 월드컵 나가기 전에 네.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국가대표끼리의 평가전. 네. 어. 근데 거기서 다쳤으니까 피파 니네가 보상해줘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피파의 그때 당시 이제 제프 블라터가 안 돼. 그거는 해주기 시작하면 모로코 끝이 협회랑 없어. 또 얘기해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에요. 니네 하나 들어줬다가는 끝이 없어. 네. 지금 안 그래도 유럽의 빅클럽들이 호시탐탐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거 들어주면 안 돼라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샤를루아에서 이걸 소송을 내버립니다. 네. 소송을 벨기에에 내요. 근데 피파는 벨기에에서 소송하면 불리하니까 스위스에서 하자라고 해요. 왜요? 스위스의 그러니까 피파의 그 본사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게 네. 있어서 건물이 있으니까 피파는 이제 그 스위스 7위 쪽에 있으니까. 근데 벨기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피파에게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빅클럽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샤를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자. 네. 그래서 변호사와 이런 정말 법률적 자문단 지원 아끼지 않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8년 1월에 웨파가 중재에 나섭니다. 유럽 축구 연맹이 중재에 나서서 피파랑 그 유럽 빅클럽들의 모임인 G14과 예.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샤를로아가 모든 소송을 치하해 준다면 예. 앞으로 피파가 클럽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이제부터는 예. 2008년 1월에 이 합의가 되면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클럽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선수를 보내준 구단한테 네. 돈을 주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피파가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질까 봐 어떻게 보면 이 합의에 의해서 이 현상이 생겼는데 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월드컵이 열렸다가 예. 선수가 부상당하면 클럽에게 주는 돈 외에 또 추가적인 소송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발목 부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월드컵에 나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피파 니네가 보상해줘 라고 하는 구단들이 생길 수 있겠다. 네.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0년부터 피파가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우리가 물어줘야 될 거 있으면 보험회사 보고 네. 물어주라고 하게. 클럽에 대한 뭐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부상 등에 인해서 클럽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사와의 계약을 해요. 이 보험사와의 계약이 1억 4천만 달러 규모거든요. 세상에. 꽤 커요. 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싸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사는 피파의 공식 후원사로 넣어주기 때문에 노마진으로. 네. 어쨌든 피파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 상금 제도 그리고 클럽 배상 프로그램 제도. 그러니까 월드컵을 통해서 번 수익을 나눠주게 된 게 처음에는 한 푼도 나눠주지 않다가 예.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그렇게 구조죠. 됐네요. 보니까 제일 잘하는 선수나 뭐 벤치에만 앉아 있던 선수나 똑같이 배분되네요. 그 모든 경우에서 출전료든 뭐든 간에.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도 포상금 기준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 포상금을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당시 주장했던 홍명보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다 받았으면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된 바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출전 엔트리 선수들을 다 26명 엔트리 선수 모두 다 동등하게 나눠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나라별로 또 네. 나눠 갖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월드컵이 열리는 때가 되면 항상 It's all about money. 모든 건 돈 때문이야 라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뒤로 가서 돈 계산하는 것도 아주 복잡하네요. 월드컵 상금 얼마가 나오고 누가 주고 누가 받으며 어떻게 배분되는지
축구구장 뒤에서 벌어지는 돈 계산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또 2부의 트렌드 리포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미국의 타임즈가 2022년 그러니까 올해의 최고 발명품들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대략 한 200여 가지 거기에 또 몇 가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새롭고 신기하다 싶은 제품들을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께서 추려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타임즈가 요즘 이런 거 자주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읽어야 될 책 100권 네. 뭐 이렇게 해서 해놓고 하던데 최고의 발명품 네. 200가지를 뽑았다는데 오늘 다 들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하나씩 좀 선정한 괜찮을 만한 네. 들어볼 만한 것 좀부터 들어보죠. 네. 타임즈는 매해 그 올해의 발명품, 최고의 발명품 100가지를 그동안 선정해 왔었는데요. 예. 올해는 그 2배로 200여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음. 그중에 스페셜 멘션이라고 또 추가로 50가지를 또 선정을 했거든요. 그들이 또 뽑았다는 거죠? 그 네. 안에서 50개를 200개 중에 200개 외에 50개를 외에? 또 뽑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여 가지는 아무래도 뭐 대기업 제품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셜 멘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선정한 타임지가 선정한 것 중에서 네. 또 제가 뽑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네, 접근성에서 눈에 띄었던 발명품이 하나 있었는데요. 에스퍼핸드라고 하는 의수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사고로 절단당한 환자들이 이 의수를 많이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의수에 비해서 이 제품의 차별점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직관적으로 자가학습 기술을 개발한 그런 기술을 적용한 의수라는 점인데요.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의수를 착용한 사람이 손을 마음대로 제어하고 싶을 때 뇌가 특정 근육에 이제 먼저 이렇게 자극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 근육이 움직임을 이 의수와 연결을 해서 근육에 전달된 신호를 먼저 감지해서 뭐 손가락이나 이렇게 뭐 손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겠다 하면 정말 내 손가락이나 내 팔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마치 내 팔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잡거나 뭐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거나 펴고 또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이제 착용자의 그 피부에 먼저 닿는 그 30개 이상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네. 이 센서가 근육에 이렇게 딱 붙어서 근육 활동을 먼저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의수에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마비 환자가 그 생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거나 하는데 뭐 다른 제품에도 종종 쓰이고 있는 그런 기술이긴 합니다만 네. 이 제품이 타임즈에서 선정한 이유는 그 동종 제품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반응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의 의수들보다는 좀 더 내 손처럼 움직인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마다 나는 집게 손가락을 들려고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뭔가 물건을 가리키거나 또는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손가락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계속 테스트를 해서 이게 아니고 난 집게 손가락이었어라는 정보를 계속 입력을 해주면 아하. 거기에 맞춰서 의수가 이제 학습을 가장 한다. 최적화되는 거죠. 네. 계속 쓰다 보면 예전보다 더 잘 움직이게 되는 의수. 그렇죠.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나랑 딱 맞는 의수가 되는 거죠. 야, 이런 걸 만들었군요. 고맙네요. 네, 굉장히 이 회사는 다른 의수에 비해서도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고요. 실제 테스트도 제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사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데이터도 빅데이터도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크기나 색상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제작을 했고요. 네.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다른 제품의 키친 스타일러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했더라고요. 네.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라는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원리이길래 이렇게 발명품에 선정이 됐었나 이번에 다시 보니까 예. 이게 투명한
그런 가열체, 어떤 투명한 어떻게 보면 오븐 같은 건데요. 이 제품에 이제 음식을 넣게 되면 조리해 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창을 투명하게 만든 거예요? 앞뒷면이 전체가 다 투명한 거죠. 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식을 넣게 되면 조리해 가는 과정, 익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투명한 어떤 그런 주방 기기라는 걸로 발명품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요 소재 때문인데요. 이 소재가 굉장히 얇은 그 탄소 원자로 이루어졌으면 이 원자 하나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나노 소재 정도로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강철보다도 굉장히 강하고 구리보다도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고 주방용의 어떤 그 적용한 한 어떤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제 그 선정한 기준을 밝혔더라고요. 여기에다 전기 흘리면 그럼 더 빨리 뜨거워진다는 말인가 봐요. 네, 일반적으로 구리보다도 전도율이 높고 실리콘 소재보다도 약 100배 정도 더 빨리 그 유연하고 이렇게 그 가열되는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그래핀 소재를 활용을 해서 주방 가전용품에 적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CES에서도 네. 주목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원료, 뭐 재료 이걸 가지고 네, 뭐 다양한 걸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네.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래핀 레인지, 뭐 네. 그래핀 토스터기 이런 거 많이 나올 거라고 네, 많이 등장할 것 그러더군요. 같습니다. 예. 네. 또 어떤 재밌는 제품 있었어요? 이번 음식 분야에서는 얼린 커피를 비롯한 새로운 방식으로 커피 원액을 보관하는 방식의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저는 커피보다는 새우 양식 컨테이너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따라야 슈림프 박스라는 건데요. 이 컨테이너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새우 양식장인데요. 컨테이너 안에서 새우를 기른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이 새우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이 뭐 내륙 지방이나 또는 이게 이제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내가 새우 양식장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컨테이너 채로 배송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다나 이런 뭐 근처에 바다가 없어도 이 새우 양식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새우 양식업은 이제 한 그 공대생들이 개발을 한 제품인데요. 컨테이너 안에다 바닷물 채워놓고 새우 기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게 새우가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새우를 보호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 이 물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깨끗한 물 상태로. 이건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새우가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어떤 시스템화 만든 것인데요. 데이터로 생산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집에 있어서 집에서 원격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다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도와 뭐 산소 공급도 조절할 수 있고요. 새우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청주, 새우 이 컨테이너는 부산. 그러면 청주에 있는 제가 부산에 있는 새우를 내가 집에서 버튼으로 기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이 시리즈 A 엔젤 투자로 현재 390만 달러를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예. 이 슈림프 박스는 아직 생산되고 있지는 않고요. 프로토타입으로 현재 개발됐는데 멕시코에서 조립되고 있고 이 한 기업과 계속 이 시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올해 말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새우를 양식해 보자. 이유가 있겠죠. 저 같으면 그냥 바다에서 기르지 왜 복잡하게 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네. 또 어떤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관련된 그 도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예. 스웨덴의 예테보리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위한 그 지오펜싱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오펜싱이 뭐예요? 지오펜싱은 소프트웨어가 특정 영역 내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어떤 특정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을 특정 속도로 낮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구간에 딱 들어서면 차량의 속도가 자동으로
낮게 그 지정된 아. 속도만큼 줄어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인데 그렇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30이 되게 만들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지나가는 차는 무조건 30 이하가 되도록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제해요? 네, 스웨덴에서 이거를 4년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음. 한 남자가 이제 도난당한 트럭을 몰고 스톡홀름 그 중심부에 있는 쇼핑가로 이제 들어가서 백화점을 들이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와. 그 스웨덴이 교통사고 사고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고는 당시 스웨덴 정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린 사고였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지오 펜싱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도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특정 도로에 또는 안전하게 유지돼야 되는 네.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장소에 이 시스템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 여기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다 동의를 해주거나 무언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과하려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전에 네, 통과하기 전에 일종의 어떤 통행료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다운받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받게 하면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속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특정 속도로 지나가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 다운받은 그 프로그램이 내 자동차를 누군가 제3자가 알아서 속도도 줄이고 브레이크도 밟고 뭔가 원격 제어 권한을 넘겨준 소프트웨어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특정 중심가와 또 사고가 빈번한 곳에 이 스웨덴 정부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지오 펜싱 테스트가 올해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는 쉽게 빨리 받아지겠죠. 저 앞에 횡단보도인데 가려고 하다가 잠깐 네. 멈추세요. 이 다운로드 받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 공공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버스에 되어 있겠죠. 예,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면 뭐 무슨 속도 감속하세요. 뭐 주의하세요. 네. 속도 줄이세요. 심지어는 졸지 마세요까지 네. 알아서 다 도로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고가 나니까 이걸 기술로 풀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도로나 오늘처럼 눈이 온 날 같은 경우에도 예. 속도를 조절해야 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현실화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발명품. 네. 1등상 주고 싶습니다. 1등상. 이건 버스에도 적용이 됩니까? 버스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이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들은 이 장치를 장착하게끔 일단 현재 테스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제품들이 있었어요? 스페셜 멘션으로 언급된 제품들 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신발 하나로 4가지 형태의 신발로 변형해 가면서 신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Four Shoes in One이라고 하는 컨셉인데요. 네. 샌들 그리고 슬리퍼, 뮬, 스니커즈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발등과 발가락을 덮는 앞부분이 네. 이렇게 절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부분만 살짝 접으면 발가락만 이렇게 나오니까 샌들이 되고요. 발가락 나오면 샌들, 닫으면 스니커즈. 뮬이 되는 거죠. 아, 네, 예, 뮬이 예. 되고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발 뒤꿈치 부분도 접으면 슬리퍼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닫으면 이제 스니커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방식으로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 이 신발을 자유자재로 변형해 가면서 신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이미 저는 그러고 있는데 꺾어 신으면 슬리퍼, 제대로 신으면 스니커즈. 앞에만 발가락이 못 나오게 그러니까요. 하는. 그러면 네. 뭐 발바닥까지 나오면 샌들. 네. 뭐 그거 꺾어 신으면 슬리퍼. 네, 이 신발은 모두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이어서 네. 판매할 때 박스 상자 없이 신발만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의 뭐 이런 그 우호도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친환경
이네요. 그러니까 슬리퍼, 뭐 샌들, 스니커즈 따로 사지 말고 네. 하나만 사서 이렇게도 신고 저렇게도 신으면 그게 친환경이다. 소비를 줄이자. 네. 그리고 이 신발의 재료 자체도 원료 자체도 거의 식물성 원료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일단 3등. 네. 간단하지만 재밌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예. 세이프웰 에센셜 펜슬이라고 하는 연필인데요. 재활용 정의로 그 연필을 만들었고요. 그 연필 흑심에 해당하는 이 연필 심 부분에 네. 에센셜 오일을 주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고등학교 특수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해낸 제품인데요. 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거에서 세균이나 뭐 곰팡이나 또는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연필인데 네. 연필로 공부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들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고 또 어떤 뭐 테라피, 향 테라피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연필 심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이제 같이 주입을 한 거죠. 향기 나는 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센셜 오일 중에는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 뭐 자몽, 베르가모, 자스민, 시나몬 이렇게 총 6가지의 향을 담은 연필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라벤더 향 연필을 네 뭔가 이렇게 명료함을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을 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페퍼민트 연필 이런 식으로 골라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이 에센셜 오일 연필은 연필뿐만이 아니라 색연필로도 나와 있어서 색칠 공부를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향기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필에서 굳이 향기가 왜 나야 하나 하는 생각은 저는 드는데 삐딱하니까 그렇긴 한데 뭐 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향을 맡으면서 좋은 향을 맡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그림을 하게 되면 집중도나 그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향이라도 있어야 공부하겠다는 거죠. 공부는 너무 힘들어. 향이 있거나 뭔가 뭐 재미가 있거나 그래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예. 타임지가 뽑은 100개의 발명품 중에서 조현경 대표님이 따로 뽑으신 몇 가지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뭐 열심히 듣는 분이라면 이런 기사는 따로 이제 안 찾아봐도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